대부분의 스토킹 범죄들은 처벌이 힘들었습니다.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스토킹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때문인데 이젠 단순 스토킹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자는 스토킹 처벌법이 모레부터 시행되는데 어디까지가 스토킹인지.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스트로의 막내 김경림입니다. 여러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 많이들 모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된 댓글을 읽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러 가시죠. 먼저 첫 번째 댓글입니다. 한 분께서 도대체 스토킹 처벌법이 뭔지 하는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제정된 법률로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여 이제 스토킹 범죄자는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댓글입니다. 스토킹 처벌의 기준이 뭔지 궁금해하신 댓글이네요. 스토킹 처벌법 제2조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토킹 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접근, 따라다니기, 진로막기. 2번,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연락하기. 3번, 통신매체 이용해 연락하기. 4번,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기. 5번, 주거 등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훼손하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속적, 반복적이란 단어인데요. 일시적인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 되면 스토킹 범죄가 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댓글에서 말씀해주신 꽃다발을 건네는 한 번의 행위로는 처벌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댓글 작성자분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여전히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지속될 경우 스토킹 처벌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언제나 사랑은 쌍방소통! 세 번째 댓글입니다. 신고 이후 범죄 처리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해주셨는데요. 점점 흉악해져가는 세상의 범죄 속에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스토킹 처벌법에는 이에 대한 총 3가지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토킹 행위를 신고받은 경우 경찰은 응급조치로서 현장에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할 것을 통보하고 처벌을 경고하며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수사를 시작하고 피해자를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심각할 경우 경찰은 긴급 응급조치를 취하여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선언 경고, 접근 금지, 유치 등에 해당하는 잠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불이행 시 벌금과 징역을 받을 수 있으니 조금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댓글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지금 생긴 거라면 이전에는 스토킹을 어떻게 처벌했는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스토킹 처벌법 제정 이전에는 스토킹 행위의 수준이 심각한 경우에만 형법상 폭행, 협박, 주거침입, 명예훼손죄나 성폭력 처벌법상 통신매체 음란죄를 끌어와서 처벌했고요. 이 외에는 경범죄 처벌법상 벌금, 과료 등 가벼운 제재만을 부과하거나 아예 처벌하지 못하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만큼 스토킹 처벌법이 우리 사회에 의미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 댓글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을 통해 기존까지는 불분명했던 스토킹 행위의 유형과 범죄 요건이 명확화될 수 있고 그 처벌 수준 역시 자유형까지 상향됨으로써 스토킹 범죄의 억지력을 높이고 강력 범죄로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법안을 통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 법안이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에 언급한 질문 외에도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흥미로운 질문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스토킹 범죄가 남자가 여성에게 저지르는 범죄만 있냐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실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여성 피해자가 남성 피해자의 2배로 절대 다수에 해당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남성 피해자도 존재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역시 전 현 애인이나 배우자, 부모, 모르는 사람, 동급생, 선후배, 서비스 제공자 등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스토킹은 영혼 살해라고 불릴 만큼 피해자에게 끔찍한 상처를 남기는 범죄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저스트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